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27번째 시간입니다. 목. 네,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목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 눈에 대해서 배웠죠? 네, 똑같은 뜻으로 목도 눈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눈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눈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모양이 되고 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목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은 사람의 눈의 모양을 가지고 만든 그런 단어입니다. 비슷한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가 있어요. 안목. 기억나시죠? 네. 안목 할 때 안은 우리의 눈이라는 뜻이고 목도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똑같은 눈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지요. 뭔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 차이는 안이라는 단어는 네, 우리의 눈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마음의 눈, 지혜로운 눈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목은 그냥 우리 육체, 우리 몸에 있는 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안에 어떤 깊은 뜻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눈이라는 뜻의 단어가 모여서 안목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목은 어떤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것을 안목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문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 어디에 안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지요. 그래서 그는 골동품에 안목이 있어요. 옛날 물건 골동품에 안목이 있어요. 이게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네. 이게 당장 지금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멀리 봐서 아주 오랜 세월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아주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 시점에서 아주 오래 생각했을 때라는 말을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똑같이 장기적이다라는 말은 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긴 안목하고 똑같이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다. 네, 이게 피카소의 좋은 그림인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그림인지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친구 선택에 있어서 대단한 안목을 보여준다. 아마 친구들이 다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죠.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일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길게, 오래 생각하시는 그런 눈이 꼭 필요합니다. 이목. 네, 두 번째 단어는 이목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는 귀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귀. 그래서 여러분, 이어, 이, 귀 비슷하지요? 네, 발음이 이어, 이 비슷해요. 그래서 뜻은 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목하면 귀와 눈이라는 뜻입니다. 귀와 눈 뭘까요? 여러분 여기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보고 또 듣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는 거. 그래서 귀와 눈은 사람들의 주의, attention, 관심, 스포트라이트를 말할 때
이목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보통은 이목을 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끌다, 매력이 있다. 네, attrac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관심, attention, 관심을 이렇게 모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세인의 이목을 끌다. 네, 여러분 여기 세인은 세상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네, 퍼블릭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 이목을 끌다라는 뜻입니다. 세간의 이목을 끌다. 네, 세간은 그냥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이목을 끌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이호는 온통 세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이루어졌다. 네, 이목이 쏠리다, 이목이 이렇게 모아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혼이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이혼하니까 세상이 어머 세상에 하고선 이렇게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막 사람들의 관심이 막 이렇게 모아졌어요. 누가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을까요? 네, 얼마 전에 그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때 막 뉴스에서 막 떠들썩했잖아요. 네, 그 정도 이혼이 아마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끌리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는 항상 이목을 모은다. 네, 이 사람이 인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땠는지 사람들이 듣고 말하고 보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목구비 이목구비.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단어예요. 자, 귀예요. 목, 눈이에요. 구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poken expression 하면 우리가 구어 표현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구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는 네, 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목구비 하면 귀, 눈, 입, 코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진을 봐주세요. 귀 1번, 목, 눈이에요. 2번이에요. 그리고 3번에 입, 4번에 코. 네, 이게 이목구비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네, 사람의 얼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눈, 코, 입이 있는 사람의 얼굴, 생김새,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하는 그 생김새를 우리가 이목구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또렷하고 잘생긴 이목구비 하면 보통 이목구비는 또렷하다 아니면 조금 더 세게 말해서 뚜렷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네, 눈도 크고 코도 높고 입도 크고 귀도 크고 이렇게 큼직큼직해서 아주 보기에 시원시원한 것을 우리가 또렷하다,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목구비 얼굴이 또렷하고 뚜렷하면 아주 잘생긴 얼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또렷하고 잘생긴 이목구비, 이목구비는 얼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이목구비를 돋보이게 하는 드레스. 네, 그 여자가 드레스를 입었더니 얼굴이 더 예뻐 보여요. 그래서 이목구비를 돋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녀는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네, 뚜렷하다라는 말은 클리어, 아주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분명하다는 말은 아주 눈, 코, 입이 크고 시원시원하게 생겼다 해서 예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누구는 예뻐요 라는 이제 그런 말 말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요.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게 생겼어요. 이목구비가 잘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람은 잘생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다. 네, 잘생긴 눈, 코, 입을 가지고 있다.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맹목, 맹목할 때 맹은 눈이 멀다, to be blin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맹목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blindness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맹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활에서는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옳고 틀리고 이런 것을 눈을 떠서 분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은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하는 것, 그런 것을 맹목이라고 합니다. 앞이 안 보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맹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맹목은 맹목적이다, 맹목적인 하고 이렇게 항상 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형용사로 많이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는 맹목적인 충성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다. 네, 충성하면 로열티예요. 그래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충성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실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들의 맹목적인 복종을 기대했다. 복종 하면 obedience 해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조건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해 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맹목적인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식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네,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옳든 틀리든 자식을 무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기만 하는 아버지예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이라는 뜻은 한국어에서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라서 조금은 부정적인 뜻입니다. 주목, 주목할 때 주는 어떤 거 물을 붓다. 그런 뜻이에요. pu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한번 부어 보세요. pour your attention. 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이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지고 있어요. 부어지고 있어요. 네, pu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주목하면 atten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please attention, please pay attention 이렇게 얘기할 때 주목 여기 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막 이야기하면 칠판을 두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여러분 주목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주목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제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실업 문제가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네, 요즘에 실업, 직장을 잃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다시 한번 세간, 아까 우리가 세상이라 그랬죠. 세상에 관심을 받고 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지역은 경치로 주목할 만하다. 네, 주목할 만하다.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다. 네, 그 지역이 아주 경치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기 경치 좀 보세요. 여기 경치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괄목. 네, 여러분, 괄목할 때 괄은 눈을 비비다 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비비다는 비빔밥을 먹을 때 밥을 비비는 것도 비비다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비비다는 여러분 여기 사진에 꼬마 아이가 눈을 비비죠? 이렇게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눈에 뭐가 이상해요 할 때 손으로 눈을 이렇게 하는 것을 비비다라고 합니다. 눈을 비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괄목하면 눈을 비비는 거예요. 자, 어떤 때 눈을 비빌까요? 네. 여러분 친구가 평상시에 치마를 안 입고 매일 바지만 입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예쁜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누구야? 내가 아는 친구 맞아? 하고 눈을 한번 이렇게 비비고 그 친구를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이래서 굉장히 놀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굉장히 못하다가 잘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눈을 비비면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때 우리가 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라고 해요. 이 지역이 발전했어요. 옛날에는 잘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괄목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 정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네, 행정부, 정부죠. 이 정부가 어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성공을 잘했어요.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 잘했는데 하고 이렇게 놀랍게 그것을 보는 것을 괄목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과학 지식의 신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네, 요즘 여러분 과학이 너무 빨리빨리 발전하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대단한데 괄목할 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괄목상대. 네,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상대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 단어는 한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다른 사람이에요. 상대방. 상대방이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매일 10점, 20점 받다가 어느 날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한 걸 하고 이렇게 깜짝 놀라서 이 친구를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 눈을 비비고 그 사람을 보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이렇게 와 대단하다 하고 생각하면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뜻이에요. 어떤 좋은 발전, 좋은 성과, 아주 성적이 올랐거나 굉장히 아주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뀌었을 때, 좋은 쪽으로 발전을 했을 때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 그런 것을 괄목상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격. 네, 여러분, 목격할 때 격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목격하면 눈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witnessin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본 것, 그것을 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격자 하면 그것을 직접 본 사람, 뭐 우리가 교통사고 아니면 어떤 사고, 사건, 뭐 어떤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직접 본 사람, 그런 사람을 목격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목격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어제 명동에 갔다가 우연히 BTS를 만났어요. BTS가 춤추는 걸 봤고 BTS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나 BTS가 뭐 하는 거 봤어. 공연하는 거 봤어. 하고 너무너무 멋있었어. 하고 이렇게 BTS를 본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것을 목격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보는 것, 목격하다. 어떤 것이 보여지는 것, 목격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UFO 목격담들을 안 믿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UFO 봤어. UFO, 나 하늘을 나는 거 봤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을 UFO 목격담, 내가 직접 본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안 믿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 사고의 목격자를 계속 찾아왔다. 네, 사고가 액시던트,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 목격자를 계속해서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전. 네, 목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전 하면 무슨 뜻일까요? 목은 눈이고 전은 앞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분 전, 그런 끝 아시죠? 네, 10분 전에 앞에 front, before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사진을 봐주세요. 이 학생이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이 바로 여기 눈 바로 앞에 여기에 와 있어요. 시험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이 바로 여기 1번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라는 말은 곧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바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목전에 있다라는 말은 곧 이제 시험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목전에 두고 있다. 네, 여름방학이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뭐 하루 이틀 남았어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내 목전에서 일어났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내 눈앞에서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1번은 시간적인 의미이지만 2번은 공간적 스페이스의 의미입니다. 3번, 지금 목전에 닥친 문제를 논의하자. 목전에 닥친 문제라는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1,000만 관객을 목전에 두고 있다. 네, 1,000만. 와, 이 영화인가 봐요. 영화를 개봉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곧 1,000만 명이 될 거예요. 라고 할 때 우리가 1,0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목.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눈, 이라는 뜻에서 목이 눈이라는 뜻이지만 또 눈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라는 뜻에서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발전한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목 하면 우리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두 머리입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또 눈입니다. 그래서 두목은 머리와 눈이라는 뜻이지만 대장, 보스, 캡틴 그런 뜻입니다. 리더. 그런데 두목은 약간 조금 약간 안 좋은 뜻, 네, 뭐 이렇게 thief나 도둑이나 뭐 갱, 뭐 깡패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 리더를 우리가 두목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그 갱단의 두목들을 찾아내리라 다짐하고 있다. 네, 더 리더, 갱단의 리더를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내 두목격이다. 저 사람이 내 거의 보스예요. 격이다라는 말은 거의 그런 모습이에요. 거의 그거하고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보통 농담할 때도 네가 두목이야. 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깡패 두목은 경찰 수사 후 일이 잘 풀린 모습이었다. 네, 그 깡패 두목, 여기도 깡패 두목이 나왔죠? 네, 갱이에요. 지목. 여러분, 지목할 때 지는 손가락이라는 뜻도 있고 point out, 네, finger point out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는 손가락이란 뜻이지만 우리 알고 있는 단어 있죠? 반지, ring이에요. ring은 어디에 끼나요? 네, 손가락에 끼죠. 그래서 finger ring, 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거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요. 네,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네, 손가락으로 네, 누가 마이클 씨예요? 저 사람이에요. 하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사람들이 그 손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되지요. 네, 그래서 지목이라는 뜻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 포인트 아웃 하는 것을 우리가 지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를 당신 후계자로 지목했습니까? 네, 후계자. 내 다음 사람, 내 다음 리더.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 회사의 보스가 사장님이 내 다음 보스는 네가 해 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지목하는 거죠. 그럴 때 지목이라고 합니다. 20대의 백인 남성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네, 지목하다, 지목되다. 이거는 패시브 텐스예요. 그래서 20대 백인 남자가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포인트 아웃 한 것 같아요. 그녀가 지목되어 비판을 받았다. 네, 사람들이 너 잘못이야 하고서 이렇게 그 여자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너 잘못이야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반목. 자, 여러분, 반목할 때 반은 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반대하는 눈빛.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세요. 두 사람의 눈이 서로 찬성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요. 네, 뭔가 반대하고 서로 기분이 안 좋은 반대되는 그런 눈빛이에요. 그래서 반목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 그것을 반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무엇과 반목하다라는 단어를 이런 문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반목. 네, 양자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반목이 있다라는 뜻이고 사람을 서로 반목해 하다. 네, 뭐 어떤 물건이 사람을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게 만드나 봐요. 뭐가 있을까요? 돈이죠. 네. 우리가 보통 사이좋게 지내다가 돈 문제가 생기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돈이 사람을 서로 반목해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학과 종교는 서로 반목할 필요가 없다. 네, 과학하고 종교하고 많이 싸우죠. 네, 뭐 신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사실은 반목할 필요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두고 벌어진 반목. 네, 역시 돈 때문에 생긴 사이가 안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목표, 목적. 네,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눈이 목이라는 뜻이 이렇게 눈의 움직임, 눈이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타겟이 있죠. 타겟에 이렇게 내 눈이끼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내 목표, 나의 타겟, my aim, purpo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과 이 타겟이 만나서 목표, 목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목표, 타겟, goal을 정하거나 목적, purpose를 정할 때 눈으로 나는 꼭 여기가 될 거야. 여기에 꼭 맞출 거야. 나는 꼭 대학에 갈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하고 내 눈의 높이를 맞추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목표, 목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목표와 목적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의 목표는 회장이 되는 것이다. 네, 그의 눈의 높이는 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은 회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은 목표 달성에 분명히 실패했다. 목표를 달성하다. 네, 이 단어도 같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목표 달성, 목표를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산업의 주된 목적은 부의 창출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업하고 산업하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부의 창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단어예요. 그래서 목적, 우리 사람들이 많이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금되었다. 네, 여러분, 목적. 사람들이 돈을 모았어요. 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줄 목적으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목표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목요연. 자, 여러분, 일목요연 할 때 일목은 한눈이에요. 어떤 것을 한 눈,
이란 뜻이고, 자, 여러분, 여기 요연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밝다, 분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노트 필기한 것을 보세요. 이것은 어떤 학생이 노트 필기를 했는데, 참 깨끗하게 잘 했지요? 한눈에 볼 수 있지요? 네, 한눈이라는 것은 눈이 하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 보고 너무 쉽게 딱 아는 것,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한국어에서 한눈이라고 합니다. 눈이 한 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노트를 썼어요. 그런데 한눈에 한 번만 봐도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는 것, 한 번만 봐도 분명한 것, 그런 것을 일목요연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 같지만 한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리포트가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 리포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리포트가 깨끗하지요? 깔끔해요. 네, 한 번만 봐도 너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쓰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다. 네,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정리를 잘 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보고 딱 이렇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잘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고서에는 중요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네, 보고서를 썼는데 중요한 것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게 정리를 잘했어요 할 때 일목요연하게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딱딱 해주시네요. 네, 말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1, 뭐뭐, 2, 뭐뭐, 3, 뭐뭐 하고 이렇게 참 한 번만 들어도 한 번만 봐도 정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목요연하게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보면 졸업생의 동태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네,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할 때 일목요연하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목. 네, 여러분, 지금서부터 이 목은 눈이라는 뜻에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빨리 보는 거, 글랜스라고 하죠. 빨리 그냥 훑어보는 거, 빨리 그냥 휙 보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하면 타이틀이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이 책 제목을 보시면 금방, 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에 쉽게 볼 수 있는 타이틀이다 해서 제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제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문은 많이 안 썼어요. 자, 목차. 여러분, 목차는 짜잔 하고 보시는 것처럼 네, 목은 한번 이렇게 보는 거라고 했어요. 봐서 차는 차례라는 뜻입니다. 네, table of conten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쓰는 말은 차례라고 이야기하고, 네, 이렇게 좀 멋있는 말, 문어적인 표현은 목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빨리 이렇게 차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사시면 앞에 이렇게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있죠. 네, 그런 것을 목차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 이것은 금강산에 대해서 네, 보고서를 쓴 거예요. 리포트를 썼는데 리포트 그 테이블이 여기 목차 보이시죠? 1번, 2번, 1번은 개요, 서머리, 2번은 역사, 히스토리, 3번은 뭐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로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목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이것은 책이에요. 책에 네, 차례를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목차라고 합니다. 한 번에 그 차례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 만든 것.
그래서 목차라고 합니다. 목록. 여러분, 목록 할 때도 이때 목록은 리스트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름이나 제목들을 이렇게 막 리스트를 작성한 거, 이것도 여러분 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눈으로 빨리 금방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목록이라는 단어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체크리스트에, 나 오늘 뭐 하지? 1번, 오늘 나 빨래 할 거야. 2번, 뭐 하지? 나 오늘 요리할 거예요. 3번, 뭐 하지? 쇼핑. 4번, 친구 만나기. 하고 이렇게, 오늘 할 일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할 목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목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두 리스트,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죽기 전에 나 죽기 전에 이거 꼭 뭐 하고 싶어 버킷 리스트 하잖아요. 버킷 리스트도 이렇게 나 오늘 뭐 할 거야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목록을 이렇게 만들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트, 목록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요. 명목, 명목도 여러분 이렇게 이름, 이름, 형식상 표면에 내세우는 앞에 이름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구실, 변명. 그래서 명목은 이유나 핑계라는 뜻입니다. 그냥 앞에 보기 좋게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니까 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 보기 좋게 눈으로 보기 좋게 하는 말. 그래서 이런 것을 excuse, 이유나 핑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자유란 명목뿐이었다. 사실은 너희는 자유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름만 갖고 있지 사실은 하나도 자유가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침략을 위한 명목을 만들려는 시도이다. 네, 침략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우리의 역사를 거짓말했어. 막 이렇게 다른 어떤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excuse를 만들어서 침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명목이라고 합니다. 매출 감소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명목이 되었다. 네, 해고하는 것은 직원을 자르는 거예요. 직원을 내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도록 fire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보내고 싶었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매출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많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요즘에 매출이 장사가 잘 안 돼. 그만뒀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어떤 excuse, 변명을 이야기할 때 명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린 씨가 아직 회사의 명목상 사장이지만 사실 그의 아들이 경영한다. 네, 여기 회사가 있는데 네, 이름만 그 그린 씨가 사장이고 사실은 진짜는 그의 아들이 이 회사의 사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사장이에요. 얘기할 때 명목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품목. 자, 여러분, 품목 할 때 품은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상품을 목은 보기 쉽게,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리스트업 한 거, 그런 것을 품목이라고 합니다. List of items, item name.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만약에 가게에서 상점에서 무슨 물건들이 있지? 하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무슨 물건들이 있지? 물건의 이름들을 써놓지요. 네, 그런 것을 품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뒤에는 단어들이 비슷비슷하고 좀 어렵지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단어라서 선생님이 좀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꼭 아시는 게 좋고 목이라는 눈이라는 뜻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구입하기 가장 좋은 품목은 당근과 양배추입니다. 품목,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상품의 리스트, 상품의 이름.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사기 좋은 것은 당근, 양배추라는 것입니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컴퓨터 게임이 인기 있는 품목입니다.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쇼핑 품목이 10가지 이하인 고객은 신속처리 계산대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많이 산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지만 몇 개, 한 10개도 안 산 사람들은 빨리빨리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죠. 익스프레스 레인에서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곳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쇼핑 품목은 쇼핑한 물건, 쇼핑한 상품이 10개가 안 되면 여기 빨리빨리 가는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품목은 상품의 이름,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종목. 자, 여러분, 종목은 종은 종류가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것, 보기 쉽게 만든 것이 종목입니다.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나 테니스 같은 구기 종목 경기, 구기는 공으로 경기하는 종목, 네, 그런 종류의 스포츠예요 라는 뜻입니다. 스키 점프가 올림픽 종목인가요? 올림픽 여러분 종목이 뭐가 있나요?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운동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 네, 뭐 축구, 수영, 하키, 네, 또 달리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종목이라고 합니다. 종류라는 뜻이에요. 그는 두 종목에 출전했다. 네, 수영 500m, 1000m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경기에 참여했다. 라는 뜻으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 자, 여러분, 제목은 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그 사람의 죄의 이름,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죄의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불법 주류 판매 제목으로 기소됐다. 네, 그 사람의 죄가 무슨 죄예요? 네, 불법으로 술을 팔았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3건의 사기 제목으로 법정에 섰다. 네, 사기, 네, 프로드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왜 법정에 섰어요? 네, 제 이름이 뭐예요? 무슨 죄예요? 사기죄예요. 사기 제목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목. 네, 여러분, 과목 할 때 과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 있죠? 네, 그런 것을 과목이라고 합니다. 네, 과는 어떤 종류라는 뜻이고 목은 그냥 보기 좋게 한 번에 보기 좋은 것 그런 것을 말하니까 과목은 subject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뭐 배우냐 하면 코리안, 국어, math, 수학, English, 영어, 뭐 geography, 네, 지리, history, 역사 네, 이런 것들이 바로 subjec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국 지리, 네, Korean geography 이것이 한 과목이에요. 또 한국사, 한국 역사, 사회, social subject,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네, 여기 chemistry, 화학, chemistry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school subject가 됩니다. 그래서 과목, 너 이번에 전공 과목 있어? 전공 과목이 뭐야? 전공이 뭐야? 라고 해도 되는데 전공 과목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덕목. 네, 여러분, 덕목, 덕은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착한 것의 이름, 착한 것을 한 번에 보기 쉽게 만든 것, 그런 거죠. 자,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착한 것, 부지런하는 것,
친절한 것, 성실한 것, 규칙적인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virtue, 도덕적, 윤리적으로 실현해야 할 이상의 종류,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덕목이라고 합니다. 교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은 정직과 청렴이다. 정직, honest, 정직이죠. 청렴, 깨끗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나쁜 짓 안 하는 거, 인티그리티라고 하는데 선생님이라면 갖춰야 할 좋은 점이 뭘까요? 덕목은 좋은 것, 좋은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직과 청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청렴 결백은 공무원의 최고 덕목 중 하나이다. 청렴 결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깨끗한 거, 나쁜 거 안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돈 받지 않는 거, 네, 그런 것을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청렴 결백이라고 하는데 공무원 아시죠?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덕목은 바로 청렴 결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많은 커뮤니티에서 검소함을 덕목으로 여긴다. 검소함, 네, 사치하지 않는 거, 비싸고 그런 거 사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 좋은 종류로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항목. 네, 여러분, 항목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법이나 어떤 규칙의 어떤 그런 것을 섹션, 클로즈, 아티클 이런 것을 항목이라고 합니다. 왜요? 여기 보기 편하니까 빨리 보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여러분 여기 제1조 조금 있다가 조목이 나올 거예요. 아티클 네, 1조 1항 클로스 나왔어요. 뭐의 constitution. 네, 그래서 한국은 데모크라틱 리퍼블릭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1조 1항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항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항목, 여기 쓸 조를 조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또 항목, 병원에서 건강검진, 네, 바디 체크업을 할 때 어떠한 그 섹션이 있어요 할 때도 항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여기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항목 이게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섹션이 있어요. 뭔가요? 네, 여기 뭐 음악, 비디오, 사진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는 섹션이다 라고 할 때도 항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의제에 올라와 있는 다음 항목은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청구서, 비용 계정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다. 여기서도 네, 항목, 어카운트라는 말을 사용했고 운동 중 가장 좋아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네,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종목, 여기서는 종목이라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항목은 법, 로,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 섹션, 클로즈 할 때 항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목. 네, 여러분 아까 조목 보셨죠? 네, 여기서는 네, 파트, 아이템, 아티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첫째 신앙 조목에 기초해 왔다. 신앙, faith예요. 그래서 article of faith, 신앙 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미국인은 헌법과 그 수정 조목을 알고 있어야 한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약서를 조목조목 읽었다. 네, 여러분, 계약서 하면 컨트랙트예요. 내가 이 집을 사요. 이 집을 파는 사람하고 계약서, 컨트랙트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1, 얼마 조건을 쓰죠. 2, 네, 얼마 또 3, 또 얼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1, 조목이라고 해요. 1,
2. 조목, 3. 조목. 그래서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조목조목은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조금 어색하고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씩, 하나씩 할 때 우리가 조목조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증거를 들어가며 그 주장을 조목조목 반복했다. 네, 하나하나 이렇게 반대했어요. 라는 뜻으로 조목조목, 아이템 바이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좀 힘드셨나요? 네, 오늘 우리 배운 단어입니다. 이 눈, 이라는 단어가 앞에는 조금 재밌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단어들은 조금 어렵지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뒤에 어려운 단어가 눈, 목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고 관련이 있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면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여러분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안 봐도 괜찮아요. 언젠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실 때, 아, 이런 뜻이 있었지 하고 다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양이 많고 좀 어려웠지만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앞부분에 있는 단어들만 연습하시고 외우세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나고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제 괜찮아요 하면 뒤에 나오는 단어들도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눈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떠셨나요? 선생님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단어, 재미있는 한자, 단어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잘 익히시면 이제 중급, 고급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계속 조금씩 조목조목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